지금부터 10번째로 맞이하는 인문학 특강 인문관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번째 인문학 특강 사회를 맡은 저는 조선대학교 중국어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김하리입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성경룡 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홍콩 민주주의, 아마도 우리 촛불 시민혁명과 어떤 그 연관성 속에서 이 주제에 대해서 듣고 토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마지막 이제 인문관통 하는 날인데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이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연을 맡은 임채용 교수님은 주로 이제 글로벌 어젠다와 동아시아 문명 연구에 전념해 오셨습니다. 그 강연하는 것 중에서 가장 어제 처음 그 시연을 해보는 건 이렇게 홍콩 민주화 관련해가 이 강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홍콩 민주화라는 게 지금 6월 달부터 본격화돼 가지고 한 6개월 됐는데 이렇게 좁혀 보면 잘 안 보이는데요. 그 1842년에 아편 전쟁 이후에 난징 조약으로부터 출발하면 그 흐름을 타기 시작하면 다른 모습이 보이고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 단순합니다. 시진핑이 갖고 있는 것은 중화주의입니다. 한 발도 못 나가고요. 중국은 두 개의 100년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내년 후년인데 2021년요. 중국 공산당이 생긴 게 1921년에 마오와 그 전독수, 이대교 이런 사람들이 중국 꼼선을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100년이거든요. 그때 소강 사회를 만들겠다. 인민의 복지가 완성되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100년은 49년에 마오가 신중국을 건설합니다. 그러면 대만으로 장제석 부대는 내려가고요. 그랬을 때 이야기한 게 지금 2049년에는 그 신중국 100년인데 그때는 대동사회를 만들겠다 그러고 있고요. 대동사회는 중국이 세계 최인류 국가가 되겠다는 이상을 갖고 있거든요. 홍콩은 우리나라 민주하고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방향이. 우리나라는 80년 광주가 있었고 87년 6월 항쟁이 있고 16년 촛불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요. 홍콩은 어떻게 보면 촛불 같은 8월 달 있었고 9월 달 되면 87년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중에 10월 달 이후에는 10월 5일 이후에는 그 복면금지법이 생기고 사실상 겸 상태로 가면 80년 광주 같은 사태로 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거꾸로 가고 있다. 이게 하나 특징일 것 같고요. 제가 처음 간 날은 8월 18일입니다. 170만이 모였었고요. 이때까지 촛불 집회하고 거의 유사했었거든요. 거리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사람을 만나 물어봐야 되는데 니네들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고요. 그 4km 동안 걸어가는 과정에서 진짜 피플 파워를 본 거죠. 그 젊은 사람들이 홍콩은 성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각했는 게 이제 그게 전원 운동을 끌고 가려면 뭔가 이렇게 원익모하고 만나는 것보다 그것만 만족이 되지 않고 뭔가 코어가 어떤 사람의 정신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지미 샴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지미 샴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니네들이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하니까 첫 번째는 독립이냐 이러니까 그거 아니고 자치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은 영국으로부터 해가지고 보통 선거제를 가지고 있는 도시다. 그게 지키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직선제가 행정장관 직선제가 결국은 그게 자기들이 본래부터 1997년 송환 그 돌려받을 때부터 포함되어 있었다고 그걸 약속을 지켜달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5일 날 갔었는데요. 그때부터는 이제 폭력 사태로 전환되기 시작한 것도 9월 말부터 해가지고 폭력 사태로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10월 5일 날 복면금지법이 이렇게 발효가 됐는데 이때 간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부터 이 레논백을 이 타이중입니다. 그 홍콩 타이베이 말고 타이중 부산 같은 두 번째 도시인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레논백이 있더라고요. 이게 레논백은 그 본래는 그 프라하에서 처음 그 자유주의 운동을 하면서 생겼는데 그때는 그림을 그렸던 것 같고요. 그러다 이게 2014년 홍콩에서 할 때는 포스트 이스로 붙이기 시작하고 많이 사라졌는데 지금도 이게 홍콩의 곳곳에 붙어 있는 거죠. 거기 제가 이걸 하다 보면 집회 오는 사람도 자기 원하는 거 참여하고 싶은 수단이 없는 거죠.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광장에는 나오지만은 마이크나 스피커를 가지고 있는 사람 몇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포스트잇에서 누구든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부터 제가 그다음에 11월 23일 선거 때까지 가는데 여기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홍콩에서 큰 사건들이 일어난 거죠. 시진핑이 브라질 가지고 브릭스 회의를 할 때 국내 문제를 언급 안 하는데 홍콩 문제를 언급하면서 얘들은 폭도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결국은 시진핑이 생각하는 것,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842년 난징 조약 이전으로 돌아가자. 적어도 청나라가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중국, 동아시아 그런 체제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시진핑의 생각이구나, 이런 게 좀 확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흐르다가 11월 23일 날, 24일 날 홍콩을 선거 때니까 저희들은 뭐 정치 아젠다 하고 하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때도 홍콩 학생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갔었거든요. 한국 유학 와 있는 학생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평소에는 우리나라가 거기 구의원 선거 때 그 관심이 많습니까? 이때 투표율이 결국 최종 투표율이 60%가 넘었는데요. 유학 와 있던 학생들도 다 간 거죠. 이 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도 그러면 폭동이, 그러니까 그 격한 시위가 계속될 거냐, 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이전에는 거리에서 사람들이 요구를 했지만은 그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의원이 됐기 때문에 제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과격한 행태는 좀 더 완화될 거다. 이 불똥이 그리고 어디로 튀냐면 대만으로 튀었거든요. 지금 대만이 1월 달에 그 총선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본래는 그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인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집권당인데, 그런데 홍콩 시위를 거치면서 완전히 이제 민주당으로 돌아섰거든요. 민심이. 그 여파가 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홍콩이 무너지면 대만하고도 갈등이 되고요. 지금 그 중국 시진핑의 선택은 우리한테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민주주의 전선으로 보면 한국, 홍콩, 대만이 잘 연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콩 사태를 보면서 중국 유학생들이 하나의 방향이 아니거든요. 그거 그 레논백을 띄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걔들은 행동으로 보이는 거고, 한국에 와 있는 또 많은 중국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거죠. 특히 고학년일수록 거기 촛불혁명도 본 친구들도 있고요. 한국에 와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본 게 있고 중국하고 비교도 될 거예요. 말을 하지 않지만은 지금 한국의 민주주의 인권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는 중국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중국도 저는 식이 아니고 다양한 형태의 민주주의 운동, 민주화 운동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좀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느냐, 미중 갈등 속에서 제가 보기에는 중국은 중화주의에 빠져 있는 거고, 일본도 여전히 아베도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망령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런 행태를 보이는 거죠. 그러면 아시아에서 보편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는 결국 한국밖에 없는 거죠. 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동아시아 사회가 어떻게 갈 거냐 할 때 한국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때 인권과 민주주의, 평화, 이런 보편 가치를 지향하는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그게 좀 모범이 되어주는 것, 홍콩하고도 잘 연대하는 것, 대만하고도 잘 하는 것, 일본도 아베하고는 거래를 하지 않지만 일본의 시민사회하고는 계속 연대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는 시진핑 눈치 본다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더라도 수많은 학생들하고 같이 교류하고 세계 시민으로 어떤 자리를 차지해 갈 건지 이런 걸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해야 할 아시아 민주주의와 세계 민주주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홍콩하고도 잘 연대하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